정부는 올해를 경제도약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적으로 구현하는 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투자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효과적인 사용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학기술 발전이 당연히 중요할 텐데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투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을 향한 투자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과학기술 투자는 2013년 기준으로 볼 때 약 한 59조 3,009억 원 규모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는 절대 규모로 볼 때 세계 6위 수준이고 또 국민 총생산 대비로 볼 때는 4.15%로서 GDP 대비 연구개발 비중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이고요. 또 절대 규모로는 6위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우리보다 투자가 많은 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지난 2001년에 16조 남짓 되던 것이 연평균 한 30% 이상 놀라운 증가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연구개발비를 주체별로 볼 때는 민간이 한 76%를 차지하고 정부가 24%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민간 부분이 굉장히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예. 이런 특징을 감안해 볼 때는 정부 부문의 투자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부문이 연구개발 투자를 느리게 하기 위해서 조세라든가 인력, 구매, 정보 이런 각종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런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특히 지난 IMF 금융위기 때 R&D 인력이라든가 투자를 먼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픈 기억이 반복되지 않도록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미래를 위한 씨앗, 종자인 R&D 투자만은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연구개발, R&D가 과학기술의 씨앗이다, 미래의 그렇습니다. 씨앗이다. 이게 네. 정말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민간 부문이 전체 과학기술 투자의 76%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의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4% 정부 부문의 이 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러니까 민간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고, 예. 크고, 정부 부분이 24%에 불과한데요. 예. 정부 부분은 금년도 정부 R&D 예산이 예. 작년 대비 5.9%가 증가한 18조 8,245억 원입니다. 예. 이것은 1999년도 이후에 연평균 11%가 증가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정부 총 지출, 그러니까 아마 금년이 지금 367억 7조쯤 되지요. 예. 예. 그 예산의 한 5.0% 수준인데요. 지난 2006년에 4.0%였던 걸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가 과학기술력이 어느 날 갑자기 키울 수가 없는 특징을 감안해 볼 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정부가 과학기술 투자를 계속 늘려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덕분에 우리나라는 5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거의 모든 기술 분야에서 선진 기술의 모방, 소화, 개량 단계를 넘어서 예. 혁신 주도 단계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과학기술 투자가 민간이 76% 그리고 정부가 24%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씩 늘려왔다. 이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다다익설이겠죠. 저는 절대적으로 정부 과학기술 투자를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정부 비율이 24% 수준밖에 안 된다 하는 것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경쟁국에 비해서 여전히 크게 부족하다 하는 걸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립보건원 같은 경우에 지난해 그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32조 원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부 전체가 19조 원이 밑도는데 미국 국립보건원 한 기관이 32조 원을 쓰는 걸 볼 때 너무 규모가 작고요. 어마어마하군요. 예, 세 번째는 경제사회 발전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면서 이에 따른 투자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증대되고 있는데요. 종전에는 주로 신기술, 신제품, 신공정을 통해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인다 이런 데 중점을 두었다면은 예. 이제 국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이라든가 삶의 질 향상 이런 데도 이제 과학기술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문화나 예술, 체육, 국가 안보, 범죄 수사 이 모든 분야에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모든 분야가 한 단계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보통 이제
과학기술 중심 사회라고 하는데 이런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투자는 더 이상 선택 문제가 아니라 필수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교수님 출연하시기 전에 이 나로 문제 리포트도 네, 보셨겠지만 우주 항공 분야도 그렇고 사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더 많이 투자를 해서 빨리빨리 쫓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면에서 정부의 R&D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올해 R&D 예산 18조 8,245천억 원 주로 어디에 쓰일까요? 정부 R&D 투자는 보통 이제 우리가 IT, BT, NT 뭐 이런 주요 기술 분야에서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이런 연구를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제 그 관계 부처가 예. 같이 참여를 하고요. 기업이라든가 출연연구소, 대학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어떤 직접적인 연구 개발 외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우주 분야, 네. 우주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항공 우주 이런 거대 과학 분야도 있고요. 또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 지원, 예. 인력 양성 또는 뭐 삶의 질 이런 여러 분야의 연구비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미래부라든가 산업부, 중기청 이런 그 한 20여 개 부처가 예. 같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R&D 투자 성과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들도 언제나 나오는 얘기지만 성과가 어디에 있느냐 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정부 돈을 쓰기 때문에 성과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고 그런 지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제 과학기술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과학기술 성과가 많다 아주 이렇게 자족하고 또 성과가 없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억울한 점도 있지만은 성과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만 과학기술 성과를 논할 때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첫째는 과학기술 특징을 감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기술 성과라는 것이 단기간 내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가면서 예전에 이제 선진 기술을 모방, 소화, 개량하던 때하고 달리 점점 기초 원천 쪽으로 갈수록 이 기술들을 실용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도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추구하다 보면은 예.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저희들이 레슨을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정부의 과학기술 투자 분야에서는 일반 R&D 투자 외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 거대 과학 분야, 예. 우주라든가 항공이라든가 핵융합이라든가 원자력 이런 예. 분야도 있고요. 또 과학기술 인프라 분야도 있고 인력 양성, 삶의 질, 또 기관 육성 분야 이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들 영역은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성과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과학기술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과학기술계 밖에서 일반 사업과 같이 획일적인 잣대로 섣불리 사업 성과를 논하다 보면은 사실에 요구될 수가 있고요. 네네. 또 묵묵히 과학 현장을 지키면서 밤을 낮삼아서 연구하는 과학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을 그렇죠.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참고로 미국에서도 80년대 초에 정부 업무 평가법을 도입하면서 과학기술 분야만은 그 특성을 감안해서 예. 과학기술계에서 별도의 방법을 통해서 평가를 논하도록 그렇게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저희가 리포트에서 조광래 전 그 나로 발사 추진단장도 네네. 실패하면서 부담이 컸다. 네. 정부 돈을 써서 하는 건데 국민들이 참 질타도 많고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 이런 네, 말씀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돈은 한정돼 있습니다. 연구개발 자원의 투자 성과를 가장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투자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네.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부처청이 국가 R&D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그 부처 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 유기적인 협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는 이 한정된 자원을 분야, 단계, 목적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된다. 특히 단기 사업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 예. 일선에서 뭐 단기 실용화 사업만 중요하다 또는 뭐 미래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원론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논리는 상당히 유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단기간에 해결할 문제도 해결을 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성과의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되겠다. 왜 지난 국감에서도 장롱 특허라든가 휴먼 특허만이 나왔듯이 예. 이 어렵게 연구한 성과들이 그렇죠. 예,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는 나왔는데 활용이 안 되고 네, 있으면 그렇습니다. 정말 그래서 심각한 그러기 문제죠. 위해서는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부터 전 주기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이 연구 성과를 활용하느냐 예. 이런데 역점을 둬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한정된 자원을 동원해서 쓰느냐 네. 그런 의미에서 융복합 협력, 소위 말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쓰는 연구비 아까 제가 59조 3,900억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전체가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서 쓰는 돈의 한 2,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나머지 97%, 8%하고 어떻게 협력을 잘하느냐. 그래서 이 국제화를 추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무쪼록 이 정부와 국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과학기술계를 믿고 지켜보아 주실 때 네.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에 화답해서 세계적인 원천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저는 갑자기 또 궁금하게 생겼는데 네. 아까 정부 부처 뭐 20여 개가 합쳐서 같이 운영한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태스크포스처럼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이 조직이 뭐 정부 다른 부처처럼 좀 수직적인 강압적인 그런 구조입니까? 아니면 수평적인 관계입니까? 네, 조금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20개 부처가 이렇게 모여서 네. 태스크포스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래부는 뭐 기초 원천이라든가 예. 인력 양성이라든가 우주 이런 데 중점을 둔다면은 뭐 산업체는 민간 지원, 또 중소기업청은 뭐 중소기업 역할 지원, 분담을 하고 또 있군요. 환경부는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서로 중첩될 수도 있고 그러게요. 지나치게 또 경쟁해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현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본연의 R&D 업무를 하면서 동시에 전 부처 예산을 고루 배분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미래부가 그래서 중재를 하고 있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과학기술 심의회 예. 총리님과 또 민간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 심의회에서 그런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가 이 과학기술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투자 방안이 속히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